구호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됐죠? 여러분과 함께 해봐.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김규현 원장이신데요. 어떤 분이냐?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분입니다. 그 분들만 들어가신 그런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김께서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학교는 그런데 치과대학을 나오시고 외교 외무고시를 보셔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고시에서 외교 있어서 안 되겠네. 예, 제가 갔을 때는 그 안보실 1차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고, 제가 나온 다음에는 외교안보 수석도 국회 그 논쟁을 할 때 보면 지지 않는 분입니다. 눈 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지금 유튜버 김규현 속 모르는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원장 다면 그때 그분은 말씀할 겁니다. 선 문제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3터널 끝에 피라고 생각했는데 또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있고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동창 그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여기 국정원장 분이 계신다면 이 우리가 모든 속에 돌아가는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파티로 나타난 중국의 이번 부정선거의 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둘 그게 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외롭게 싸워왔지만 지금 언론, 게임 언론, 다음에 국정원, 뭐 국회 이런 쪽에서 하나둘씩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선을 보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0만 돌파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대단 같은 시기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문재인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를 만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 한 달 됐는데 지금 6만 3천 명에서 헤매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000명은 또 공짜표를 줘서 들여보낸 거래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상을 우리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 그게 1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부정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이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이 관계 혹은 논쟁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그저께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그 전체 회의를 보고
저는 뭐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처음 본 사람들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입에 계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뭐냐면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 박찬진이라는 장관이에요. 장관. 그 장관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김웅이라는 똑똑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똑똑한 국회의원이 이것저것 해서 물었어요. 질타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박찬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국정원이 보낸 메일이나 북한에서 보낸 해킹 메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라는 자가 나와서 자기네들 소관 국회의원의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장제원 위원장이 앉아있고 거기 김웅이 앉아있고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뭘 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국가안전원 해킹이 있다고 해서 메일을 보냈다는데 너희들이 보낸 거나 북한에서 보낸 거나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김웅 의원이 흥분을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걸 들었다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일로 와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국가기관이 맞아? 헌법기관에 장관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북한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해킹이란 메일이나 북한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저 시스템 점검을 하라고 보안 점검을 하라고 우리한테 깨우치는 메일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기나 한 거면 우리가 가만히 두고 가만히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보안은 보안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메일은 IP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거는 북한의 해킹 메일이다. 이런 게 보안 시스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온 메일은 자동적으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해킹하는 거는 따로 분류가 된다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헌법기관이고 뭐고 국가기관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 공격을 했다고 경고를 하는 여기 국가정보원의 메일과 똑같다고 얘기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82학번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7급으로 들어왔어요. 그 7급으로 들어오면 자 얼마나 잘했으면 7급, 6급, 5급, 4급 이래가지고 장관이 됐겠느냐고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잘 해왔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싸운 게 뭡니까? 이들이 벌인 부정선거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자들 지금 앉아있는 자기 아들 딸들을 지방에 있는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기 쉬운 설렁설렁 들어갈 수 있는 국가공무원에 시킵니다. 국가공무원에 들어오라고 해요.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자리가 비었을 때 연락을 해요. 너 저기 뭐 어디 가서 시험 보면은 되니까 가서 앉아있으면은 최우수 등급을 줘요. 그래서 만점으로 그 사람을 두 사람 뽑는데 두 사람 돼가지고 1대1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중앙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게 하는, 합격을 시키는 그런 자리, 그런 자기 가족 회사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자가 앉아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고시 한 번도 안 보고 그 나이에 장관이 될 수 있냐고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서도 이야기를 잘하면 우리가 박수 쳐주죠.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블랙리스트로 이미 보안 메일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되는 것을 뭐라고? 북한 메일이나 국정원의 메일이나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북한에서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이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김웅 의원이 정말 똑똑하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국정원이 보낸 메일에는 북한 해킹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추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의원님, 북한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아니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진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메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네들이 7번 해킹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무려 9번 정보를 훔쳐다가 저기로 뿌렸다. 9번을 이렇게 가져갔다. 중간에 해킹 경유지가 있어요. 경유지, 중간에 장무라비한테 던지듯이 그 정보를 던진 주소가 있는데, 그 메일 해킹 경유지는 라자루스라고 북한의 유명한 그 해커 그룹이 자주 쓰는 경유지예요. 그 경유는 보안 전문가라면 그것만 보면 알아. 아, 이게 북한이네. 북한 아이들이 이거 저기 뭐 해킹을 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펄쩍 뛰어야 돼요. 펄쩍 뛰는 거예요. 보안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벌써 그 메일, 여기 국정원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야 이거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박찬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 북한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라고 그런 걸 따진 겁니다. 그런 자가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곳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4,500만 4천만 우리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가져가서 다음번 선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이 보는 건 괜찮은데 여기 국정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서버 뒤지고 시스템 보안 시스템 뒤지고 해서 지난 여름에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난 5년간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포맷 했대요. 포맷. 누가 들어오면 뭐 어떤 뭐를 훔쳐갖고 훔쳐간 걸 어디로 보냈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다 포맷을 해버렸대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건 뭐예요? 증거인멸이지. 증거인멸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같은 편이 하는 거지. 그럼 누가 같은 편이에요? 선관위와 북한은 같은 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누가 막아줬어요? 민주당이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세 팀이 누가 같은 팀인지가 나왔습니다. 북한, 다음에 중앙선관위, 그걸 막아주려는 민주당, 요 셋이 같은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예, 국정원장께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국정원이 싸우는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고하게 민주당과 북한 세력과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의 밑둥인 공명선거를 흔들어 제낀 이 범죄자들, 이자들이 꽁꽁 지금 뭉쳐서 지난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이런 아주 강한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아시듯이 여기 계시는 국정원의 지금 수장이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간첩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첩들이 판을 치는 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조직들 지금 그분이 들어가서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필곤, 63년생이에요. 그분도 저랑 동갑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조혜주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어요. 조혜주 자리에 대신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우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줄탁동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줄탁동주. 이 어미 닭이 이 그 달걀을 이렇게 품으면 어느 때가 되면은 안에서 병아리가 생겼고 바깥에 가서 어미 새가 있으면은 이 딱딱한 이 계란의 껍질을 뚫기 위해서 밖에서 두들기고 안에서는 또 안에서대로 병아리가 두들기고 해서 이 껍질이 깨집니다. 줄탁동기라고 하는데, 줄탁동기 여기서 바깥에서 깨부수려고 노력하고 안에서 같이 박수를 쳐주면은 그 공고한 이 좌파 세력에 넘어간 이 범죄 조직 선관위의 그 굳은 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국정원을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집회를 여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잘 싸워주기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언제가 됐든 또 우리가 대검으로 갑시다. 대검찰청으로 가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17건을 제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때 이성윤이 중앙지검에서 전부 다 기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존경하는 김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으니 거기에서 잘 조사를 해서 당신에게 조사된 조사의 일정,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일정을 통보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 규탄하는 게 아니고 응원하고 촉구하는, 재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따뜻한 집회를 또 한번 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던, 꿈쩍도 안 하던 국회가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중앙 언론이 여기에 관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감사원이 움직이고, 검찰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외롭게 싸웠던 그 상황보다는 나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분이 풀리셨죠? 네. 이렇게 만든 게 다 여러분들이시죠? 네. 예,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도 됩니다. 그동안은 고생하셨는데 좀 이제 가슴을 펴고 이런 날이 오는구나. 터널을 계속 깜깜하게 지나갔는데 저기 저 끝에 조그만 점같이 번한 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어깨도 펴고 도무도 당당하게 우리 걸으면서 좋은 날, 앞으로는 점점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요. 어디 새는 곳은 없는지, 또 어디를 가서 어떻게 촉구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다니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부방대 박윤성 사무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중에도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파수꾼 국정원을 응원한다! 응원한다!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파헤쳐라! 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